내일은 나오잖아. 내일 줘야겠다. 아 뭐야 수아랑 순환까지 불러야 돼? 순환만 풀어야지. 야 너 했어? 갈게 3까지 했을걸? 생명수가 얘 그때 시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개뿔까. 근데 다음 생명인가요? 화학인가요? 지금 나는 지금 생각만 안 해. 된 거네. 아, 야 근데 끓인 침이랑 얼음에 있는 침이랑 뭐가 달라? 둘이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그 효과가 그럼 묽은 침이랑 시험에서 제일 잘 주는 건 그러니까 끓인 침 그냥 없고 그럼 묽은 침이랑 끓인 침이랑 뭐가 달라? 당연하. 아까 답이 말이 좀 이상했던 게 뭐였지? 아! 심장 박동 제가 체크해놨어요. 그리고 그 산소가 충분히 운반되잖아. 빈혈. 조용히 봐요. 네. 앞에 이건 없었니? 스텝 2에는 이상한 답이 없었나? 네? 스텝 2에는 이상한 게 없었니? 그 심장 박동 아 여기 없다. 없어요. 아니나? 잠시만요. 심장 박동이네. 네. 14조. 그 다음에 또 답이 하나 또 이상했던 게 있었지? 빈혈. 16쪽이요. 16쪽은 4번이 6번이에요. 16쪽에 4번이 6번이에요. 4번에 6번. 2번, 6번이요. 6번, 네. 4번에 6번? 6번이요. 4번은 6번. 빈혈이 맞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심장 박동 그냥 심장 박동인 거야. 심장 박동. 아, 신기하구나. 또 이상한 게 있었니?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게 더 맞긴 했네. 그럼요. 선생님이 기본 상식을 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뒤쪽은 다시 숙제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 진도 나가나요? 자, 배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스텝 4도 응? 스텝 4. 어? 숙제. 뭐 어디가 숙제라고요? 스텝 4. 스텝 4는 아까 한 이유. 선생님, 저는 이 책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나중에 21부터 숙제야? 테스트 나올 때 대비해서 이 문제 갖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보면 다한 것 같은데. 아, 자, 5-2-2 배설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자, 배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 호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주된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단백질이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양소의 종류들의 특성을 보면 탄수화물이 있어요. 자, 탄수화물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산화탄소의 탄소라는 녀석은 산소와 결합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니? 자, 이산화탄소의 형태를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탄소를 갖는 물질은 노폐물로 이산화탄소, 수소로 갖는 물질은 노폐물로 물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방 탄수화물과 같은 형태였지. 자, 그래서 얘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 우리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저장의 형태로 지방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장의 형태로 지방을 가지니까 얘는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한편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은 호흡 과정을 통해서도 배출해 줄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배출해 줄 수 있는데 단백질은 문제가 있어. 탄소, 수소, 산소 외에도 뭘 갖고 있어? 질소를 갖고 있다라고 해. 탄소는 우리 몸에서 자, 이산화탄소, 수소는 물로 바뀌고 자, 질소는 암모니아 형태로 바뀌게 돼요. 자, 암모니아 형태로 바뀌는데 이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해로운 해로워요.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간에서 무슨 형태로? 요소의 형태로 배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요소의 형태로 배출해주고 있다. 얘는 이런 형태가 요소의 부자식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 있다. 바로 이 요소라는 물질이 이 배설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한다. 자, 그렇다면 계속 책으로 보자.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날숨을 통해서 주로 배설을 해줄 수가 있고, 물은 폐에서 날숨을 통해 배설되거나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해줄 수 있고, 자, 단백질은 암모니아가 노폐물이 되는데, 자,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 후에 콩팥에서 얘를 걸러주지. 그래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보자. 잠깐 끌게. 춥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맞출 때 얼굴이 상기돼 있구만. 자,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 우빈이한테 혼날까봐 너 춥다고 얘기 못한 거구나. 아니요, 그냥 기억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 자,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자, 배설기관은 자, 가장 필터링 해주는 거지. 혈액을 걸러주는 아이인데 바로 대표적인 게 콩팥이야. 자, 콩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콩팥은 혈액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곳이야. 얘는 뭘 만드는데? 오줌을 생성하는 곳이야. 자, 오줌을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오줌의 주성분은 바로 뭐야? 물과 요소가 되게. 그 밖에 과다 섭취한 오줌 보니까 맛보니까 어때? 비타민. 그걸 맛봤어요? 비타민. 맛보면 무슨 맛이 나? 비타민. 짠맛이 나겠지? 네? 무기온유 일부가 빠져. 소금. 대박이네. 자, 그리고 포도당. 자, 그리고 포도당 빠져나가면 뒤져. 선생님 무기염류는 다 짜요? 나트륨 성분이 있어. 먹어봐, 니가. 염화나트륨. 아 나트륨 성분이 있으면 다 짜요? 질산나트륨.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못 짜요? 염화나트륨. 그거 먹어봐, 니가. 그렇지, 먹어. 질산나트륨. 먹어서 네가 성분 분해. 질산나트륨이 짜요? 오줌을 호흡하는 생각 한번 해봐. 요? 어떤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나? 아, 저 새끼 이거 잠시 신본 새끼 맞아? 선생님 그냥 자, 질산나트륨. 그래서 이렇게 오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콩팥에 기본 단위가 있어. 시험에 잘 나오지. 맞지. 콩팥을 구성하는 구조상, 기능상의 기본 단위가 있어. 얘는 구조상, 기능상의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줘. 뭐가 있지? 맞지. 속지. 네, 깔때기. 푸런이 있어. 아. 자, 네프런이라고 요즘 론이라고 하는구나. 에이씨. 자, 네프론이라고 한다. 네. 오케이? 자, 이 네프론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해. 뭐가 있지? 보문 주머니 사구체. 사구체 세미가. 세뇨관. 자, 보원 주머니. 세미가. 선생님 생물 초과했을 때 보우먼 주머니였다. 뭐라고요? 보우먼 주머니. 사람 이름이 보원이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네는 안 배우겠지만 사구체와 보우먼 주머니를 두 개만 합치면 말피기 소체라고. 오, 돼? 학교에서 배웠어? 아니, 저희 실력과학 하잖아요. 어? 저희
생겨가잖아요. 중학교 과정에 나오면 말피기 소체라고. 그걸 어떻게 알지? 말피기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어. 이 사람이 발견했지. 이름이 말피그죠. 그리고 곤충들에게는 호흡기관도 또 말피기관이라는 게 또 있어. 그것도 말피기가 발견한 관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이 네프론은 자 주로 어디에 분포합니까? 콩팥의 겉질에 분포한다라고 해요. 학교에서 혹시 신장이라고 배우나 표현이? 안 배웠어요. 콩팥의 겉질, 신장의 피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아이였지. 말을 다 바꿔나가. 자, 그래서 자 이곳에서는 오줌이 자 만들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미안해. 말피기 소체가 여기에 있고, 말피기 소체가 콩팥의 겉질이고, 세뇨관과 모세혈관은 콩팥 콩팥의 속질에 있다. 질. 그럼 네프론은 뭐라고 넣어야 돼요? 네프론은 콩팥을 구성하는 구조상 기능상의 기본단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콩팥의 겉질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겉질 부분에는 사구체와 봉원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니? 여과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모세혈관이 실처럼 뭉쳐 있어. 그래서 얘를 사구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실사. 이렇게 모여 있음으로써 얘는 자 콩팥과 연결되는 동맥을 콩팥동맥 그리고 콩팥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의 혈압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 그 혈압의 차이에 의해서 모세혈관에서 강제적으로 입자가 작은 녀석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혈구 그리고 지방의 분해 산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빠져나가. 포도당하고 아미노산까지도 빠져나갈 수가 있어. 대박. 오케이? 자, 이 빠져나간 녀석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니? 재흡수해야지. 재흡수를 해야 되겠지. 자, 한편 봉원주머니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로 사구체와 봉원주머니에서 여과가 일어나는 거지. 세뇨관은 봉원주머니에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인데 이 관에서는 자, 뭐가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흡수 분비가 일어나고 있지. 네. 재흡수 분비가 일어나고 있다. 자, 콩팥 깔때기는 옛날에 신우라고도 했었는데 얘네들은 세뇨관들이 모여서 이곳에 오줌이 모이는 곳이야. 오줌이 모이는 곳이다. 자, 그래서 자 네프론에서 생긴 오줌이 모이는 곳이야. 오줌관은 콩팥과 자 방광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이야. 옛날엔 수뇨관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오줌관이라고 불러주고 있지. 방광에서는 자 콩팥에서 생성된 오줌을 모아. 마렵다고 계속 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정량이 차게 되면 자 배변 욕구를 갖게끔 자 얘는 어때? 계속 오줌을 일단은 모아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도는 방광에 보이는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요도라고 한다. 자, 네프론에서의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모식도로 흔히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주고 있어.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돼? 사구체. 자, 얘가 봉원주머니. 자, 얘는 세뇨관. 걔를 둘러싸고 있는 게 모세혈관. 자, 이때 존재하는 물질들을 이야기해보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온갖 물질들이 다 들어있지. 자, 이때 자 여과가 일어나 사구체에서 봉원주머니로 나타나는 과정을 여과라고 한다. 이때 여과되는 물질은 대부분 다 진하게 되는데 뭐가 진하지? 물, 포도당,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전기용이.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자, 요소, 자, 그리고 바이타민 이런 것들이 여과가 될 수가 있지요. 자, 이때 여과되지 않는 물질이 있어. 얘네들은 혈구.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아미노산 이상의 큰 덩어리들이 있지. 자,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것들. 얘들은 완전 분해가 안 된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것. 또 지방 계열도 여과되지 않습니다. 자, 한편. 자, 이 과정에서 반드시 또 내보내는 과정이 있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지? 분비라는 현상이 일어나. 자, 반드시 분비돼야 되는 물질은 뭐 100%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누가? 요소가 분비가 돼야 돼.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반드시 가져오는 녀석 이걸 뭐라고? 제흡수라고 해. 반드시 제흡수해야 되는 거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 포도당 빠져나가면 큰일 나. 아미노산. 자,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물을 제흡수하게 되는데 포도당이 빠져나가면 당뇨증인 거죠. 당뇨병이지. 이 당뇨병 심한 사람들은 오줌을 넣게 되면 이게 그냥 포도당이 빠져나가. 아, 그래서 만약에 뭐 산에 가다가 오줌을 넣어서 오줌을 넣대. 이런 식으로 빠져. 그러면 그 주변이 혹시 쭈쭈가 아니? 쭈쭈가? 잘 자라요. 탱크 매가고 나오는 거. 아 맞아요. 네. 네. 핑크보이? 탱크 보이에다가 그거 맛있잖아요. 빨아먹는 거 쭈쭈가. 네. 그 쭈쭈가 엄청 달잖아. 네. 그거 혹시 운동장 같은 데 떨어뜨려 본 적 있니? 떨어뜨린 거 본 적 있니? 아니요. 거기 뭐가 막 모여 있는데? 개미. 개미가 엄청나게 모여 있지. 진짜 그런데요. 당뇨병 환자들이 그래. 와. 산에 가다 오줌을 싸면은 거기에 개미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여. 먹어요? 포도당 빨아갖고 그걸 가져가요. 그럼 걔네 암모니아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암모니아는 없지. 아 요소에 암모니아. 소량의 요소겠지. 근데 요소 화학식 암모니아가 들어있던데. 아무니 안 들어있었는데 아까? NH2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졌네요. 오씨. 그렇다고 다 공기 중에서 야, 수소 야, 시오랑 야, 시오랑 시오가 아니에요. 약간 공기 중에서 수소 하나 딱 붙으면 왠지 가산화수하고 물하고 똑같다는 표현이지 뭐. 똑같잖아요. 결합한 상태에 따라서 물질의 주기가 확 달라지고 성질이 변화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유, 내려와라. 화학 변화는 뭐지? 산업이 화학 올라가야 변화를 된다. 통해서 미안해.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지. 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잖아. 그 과학 시간, 그 생명 시간, 물리 문제. 선생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아시는 것 같아요. 물병 다 알아. 옛날에 수학도 좀 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제흡수 분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오줌의 이동 경로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거 다 없어졌다. 옛날에 사보세 세집 세강에 갖고서는 외우기 시켰던 건데. 자, 얘는 노폐물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콩팥동맥이 있어. 옛날에는 신동맥이라고 했어. 여과의 원리는 이 콩팥동맥과 콩팥동맥 사이의 혈압의 차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여과가 일어난다라고 해.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부체로 가지. 네. 사부체에서 어디로 가니? 병원 주머니. 고문 주머니로. 자, 고문 주머니에서 세뇨관. 세뇨관으로 갑니다. 자, 이때 콩팥동맥에서는 모세혈관을 진행하고 있지. 자, 모세혈관으로 가서 얘는 콩팥정맥으로 가. 자,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을 뭐라고 하지? 분비. 분비. 자,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은 제흡수. 제흡수라고 얘기하지. 이 세뇨관이 가서 여기서는 바로 콩팥 깔때기로 갔지. 옛날에는 집합관이라는 관이 있었어. 집합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콩팥 깔때기 신호로 갔거든. 근데 여기는 콩팥 깔때기로 갔대. 자,
콩팥 깔때기로 갔대. 얘는 피가 깨끗해진 게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리고 콩팥 깔때기는 어디로 가? 오줌관으로 가. 자, 그래서 방광으로 가서 요도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은 또 뭐라고 불러? 여과라고 이야기하지. 이거를 빈칸 넣고 물질에 뭐가 포함되고 뭐가 포함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까지 결합해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그림 형태 아니면 요 빈칸 채워서 비교하는 그리고 빈칸 이름을 맞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기. 답을 보고 하니까 편하겠다. 설명 없이 그럼 바로 답으로 가죠. 설명할 게 뭐가 있어? 그렇네요. 자, 보자. 공기 중에 호흡이다. 기분이 좋아서 그래. 26쪽이. 자, 먼저 영양소를 분해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을 운밖에 내보내는 것을 해설. 배설이라고 한다. 첫 번째 박스 배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노폐물로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갖고 단백질은 암모니아를 갖는다. 배설 과정,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날숨을 통해서 배설되고 물은 폐에서 날숨을 통해 배설되거나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된다. 아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뀐 후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된다. 자, 배설기의 구조와 기능, 콩팥.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이 연결돼서 오줌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거지. 방광은 콩팥에서 생성된 오줌이 모이는 곳. 요도. 잠시만요. 너무 빨라요. 오줌과 현실. 요도. 오줌관부터 다시 콩팥 방광. 방광 오줌과. 요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요도야. 그렇군요. 오줌관에는 벌써 상태가 했네.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콩팥이 우리 몸 쪽에 네. 자, 허리 뒤쪽에 있어. 그래서 콩팥 수술할 때 배를 째지 않아? 등을 째거나 옆구리 째. 콩팥 수술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등 째면 근육을 많이 다친다 그래요. 요즘 옆구리 많이 째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연결된 관이 바로 오줌관이야. 양쪽에서 두 개가 연결이 돼 있고, 자,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단 말이야. 이 겉질 부분을 우리 사구체와 보문주머니가 아니라 말피기 소체가 있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어? 세뇨관들이 연결되고 중간에 목설관이 연결되고 여기에 빈 부분이 있는데 이 빈 부분을 뭐라고 불러? 콩팥 깔때기라고 부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오줌관이야. 오줌관과 요도를 헷갈리지 마. 알겠습니다. 얘네들은 옛날에 수뇨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 자, 한편 콩팥의 구조. 자, 콩팥,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가 있지. 네. 네프론에서 생성된 오줌이 모이는 것이 콩팥 깔때기고, 네프론이란 콩팥의 구조상 기능상의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한다. 자, 사구체는 자, 실처럼 뭉쳐있다. 실사자야, 실사. 실처럼 뭉쳐져 있다 해서 자, 사구체. 보몬주머니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가 보몬주머니다. 세뇨관은 보몬주머니에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을 세뇨관이라고 한다. 이 세뇨관은 모설관에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에서 제흡수와 분비가 일어나고 있지. 자,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여과.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일어나는데 여과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고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 요소 등이 있다. 여과되지 않은 물질은 크기가 큰 물질인데 혈구, 단백질, 지방 계열의 자, 물질들인데 여기 지방을 빼놓은 이유는 지방 계열들이 주로 이동할 때, 양분에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해? 암주간, 림프관 형태로 이동하지 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분을 빼먹었어. 자, 한편 제흡수. 여과가 사구체에서
그만 좀. 자, 제흡수는 세뇨관에서 무쇠관으로 일어나는데 이동 반드시 제흡수해야 되는 것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이고 때때로 물을 흡수하기도 하지. 대부분 이동하는 물질은 물과 무기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밤에는 사람 몸속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 싸는 걸 최대한 억제시켜줘. 오줌 싸는 걸 억제시키다 보면 흡수가 어때? 제흡수가 잘 돼요. 물이 제흡수가 많아. 그래서 오줌 성분을 덜 만들어주는 거야, 물 성분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오줌은 진한 색을 띠게 돼.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땀을 많이 흘리지.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서 물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잖아. 그 경우에도 오줌 색깔이 진하게 나오게 돼. 그래서 이런 경우들 제흡수로서 물을 많이 하게 돼. 비타민 먹으면 왜 그러지? 비타민 먹은 비타민을 그냥 몸 밖으로 버리니까. 한꺼번에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비타민은 보통 특히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몸 밖으로 그냥 배출되거든. 그냥 컵에다 물 붓는 거 똑같아. 넘치면 그냥 나가버려 다. 그래서 오줌 색깔이 누렇지. 레몬 한 5개 먹어봐봐. 오줌 노랗게 나오지. 너무 과다 섭취해서 그래. 그런 것도 결핍증이 있어야 돼. 자, 한편 분비는 모세혈관, 세뇨관,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사구체에서 여과되지 않은 혈액 속에 노폐물이 분비되고 있다. 요소들이 그렇지, 요소. 자, 배설 경로를 보면 배설 경로는 콩팥동맥, 사구체, 오몬주머니, 세뇨관 여기까지가 네프론이지. 콩팥갈대기, 오줌간, 방광, 요도 몸 밖으로 배출되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 한번 보자. 자, 1. 다음은 영양소의 분해로 생성된 노폐물과 배설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지방인데 누가 돼 있지? 얘는 양분이 지방 B는 다르게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세포에서 얘네들은 호흡을 통해서 뭐가 특별한 게 만들어진다고 하네. 자, B는 아마도 간을 거쳐가는 걸로 봐. 단백질 같아. 오케이? 근데 단백질은 산소와 결합하지 않는 걸 이런 개똥 같은. 자, 아무튼 그냥 넘어가자. 산소 결합 아니에요? 수소하고 결합. 암모니아. 왜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냥 대략적인 그림에 대한 보실 거니까. C라는 녀석은 폐를 통해서만 흡수하고 있지. 방출하고 있지. 네. 이산화탄소라고 보여지고, D는 물처럼 생겼구나. D는 물이야. 얘는 폐와 콩팥을 통해서 동시 배출하니까 물이야. 자, 간으로 갈 때 E는 암모니아였겠지. 암모니아. F는 요소가 됐을 거야. 자, 그래서 콩팥을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 그럼 A에서 F까지 오는 것은 탄수화물, B는 단백질, C는 이산화탄소, D는 물, E는 암모니아, F는 요소가 되겠다. 이 주 영양소의 분해에 의해서 공통으로 생성되는 노폐물의 기호를 쓰고 각 노폐물의 배설 과정을 설명해 보자. 공통으로 생기는 것은 C와 D지,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와 물. 자, C는 폐에서 날숨을 통해 배설된다.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날숨을 통해 배설되고 있지. 자, D는 폐에서 날숨을 통해서 배설되거나 물이지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어진다. 자, E와 F가 생성되는 이유를 B와 E의 특징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 자, B는 주성분 중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지. 따라서 분해되면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인 이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자, E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모니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F 요소로 바뀐 후에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되어진다. 자, 배설계를 나타낸 설명이다. A에서 D까지 이름을 쓰자. A는 콩팥, B는 오줌간, C는 방광, D는 요도. 자, A에서 D의 기능을 쓰세요. A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든다. B는 콩팥과 방광을 연결한 관이다. C는 콩팥에서 생성한 오줌을 모아준다. D는 방광에서 모인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이다. 자, 3. 간은 콩팥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콩팥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 자, 콩팥의 겉질,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가 있지. 자, 그리고 나는 자, D가 사구체, E가 보먼주머니, F가 세뇨관, 세뇨관으로 골수하고 있는 모세혈관을 표시해주고 있어. 콩팥을 구성한 요소를 나열한 것이다. 보기에서 A에서 F까지의 말을 자, 써보자. 자, 콩팥 겉질, A, 콩팥 속질, B, B, 콩팥 깔때기, C. 자, D는 사구체, E는 보먼주머니, F는 세뇨관이다. 자, 나의 이름과 기능을 쓰고 자, A에서 B 중 자, 어느 곳인지를 쓰자. 나라는 녀석은 누가 나야? 네프론을 뜻해주는 구조지. 네프론이고 자, 오줌을 만드는 콩팥의 기본 단위다. 구조상 기능상의 기본 단위. 자, 나는 가의 A와 B에 분포하고 있지. 자, 사구체 보먼주머니 같은 말피기 소체는 A에. 자, 그리고 자, 세뇨관, 모세혈관은 B에 분포하고 있다. 속질의 분포까지. C에서 D, E, F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C는 네프론에서 생성된 오줌이 모이는 곳이다. 콩팥 깔때기. 자, D는 모세혈관이 사구체처럼 뭉쳐있는 부분이다. 사구체. E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이다. 보먼주머니. F는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으로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자,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의 뜻을 쓰고 두 혈관의 차이점을 혈압과 요소의 농도 측면에서 써보도록 하자. 콩팥 동맥은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 요소의 농도가 콩팥 정맥보다 높다. 콩팥 정맥은 콩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노폐물이 걸러진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혈압과 요소의 농도는 콩팥 동맥보다 낮다. 자, 4번. 다음은 네프론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여과, B는 제옥스, C는 분비. 자, A에서 C의 이론과 정리를 쓰자. A는 여과 과정이며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B는 제흡수 과정이며 여과액 중에 원료라고도 해요. 원료. 처음 생긴 오줌이라 해서 원료라고도 하는데 여과액 중에 필요한 물질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C는 분비 과정이며 여과되지 않은 혈액 속의 노폐물이 모세혈관과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혈관이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2번 보기는 콩팥 동맥을 통해 들어온 혈액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나열한 것이다. 과정 A, B에서 이동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A는 누구였어? 여과되는 거지. 물, 요소,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이 있다. 자, B는 자, 재흡수지.
포도당, 아미노산 할 수 있는 물질은 물과 무기염료도 포함되는 거지. 물과 무기염료. 자, 3번. 위의 보기에서 여과액과 오줌에 들어있는 물질을 고르고 그 이유를 쓰자. 여과액에 들어있는 물질은 물, 요소,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이다. 여과액에 들어있지 않은 물질은 혈구, 단백질 등이 있다. 선생님 포도당 들어간다고요? 여과액에 들어가 있잖아. 세뇨관까지 가는 물질. 세뇨관에서 흡수되긴 하겠지만. 자, 그 이유는 크기가 커서 요과되지 않기 때문에 혈과 단백질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오줌에 들어있는 물질은 물, 요소, 무기염류 등이 있다. 여과액에 있으나 오줌에 없는 것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인데 얘들은 반드시 재흡수를 해야만 한다. 전부 재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자, 4. 여과액과 오줌 중에 요소의 농도가 더 높은 곳을 고르고 그 이유를 써보자. 오줌에서는 요소의 농도가 가장 높겠지. 맞아요? 자, 그 이유는 물과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대부분 재흡수되기 때문이다. 자, 문제풀이로 그 이유는 뭐예요? 생료관에서 다음 뭐예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그 이유는 다음이 뭐예요? 물이 물? 세뇨관에서 그 모세혈관인가요? 제곱수인가요? 자, 올바른 단어 고르기. 자,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날숨을 통해서 배설되고 물과 암모니아 또는 요소는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되어진다. 자, 단백질이 생성된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긴 요소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하지. 자, 간에서 요소로 바뀌는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 배설된다.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로 변하고 어디로 배설되는지 꼭 기억해 두자. 배설이 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야. 자, 3.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관이고 방광은 콩팥에서 생긴 오줌이 모이는 곳이고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곳이고 자, 요도는 방광에 모인 오줌을 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이다. 네프론은 사구체를 둘러싸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인 보먼 주머니와 또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부분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가 연결된 사구체와 또 보먼 주머니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인 세뇨관으로 구성이 된다. 네프론의 구성, 네프론 이름을 자체를 고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구성 요소 고르는 것도 나오기 쉬워. 자, 5번 콩팥 깔때기는 네프론에서 생성된 오줌이 모이는 곳이고 네프론은 콩팥의 겉질, 속질에 걸쳐서 있지. 보먼 주머니와 사구체는 겉질에, 세뇨관은 속질에 있다라고 얘기해. 자, 6. 제흡수를 통해서 물질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고 여과를 통해서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동을 하며 분비를 통해서 물질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한다. 여과는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혈구, 단백질은 크기가 큰 물질이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는다. 세뇨관에서 아미노산, 포도당은 전부 재흡수되고 물, 무기염료는 전부 대부분 재흡수되어진다. 여과에게는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포도당, 물이 들어있고 오줌에는 요소, 무기염류, 물이 들어있다. 콩팥정맥은 콩팥동맥보다 요소의 농도가 낮고 콩팥동맥은 콩팥정맥보다 요소의 농도가 높다. 자, 배설.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배설이라 하며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 작용이 전체 배설의 의미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은 아모니아.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배설 기관을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관 오줌관. 콩팥에서 생성된 오줌을 모으는 관 방광. 자,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 요도. 자, 콩팥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네프론. 자, 실처럼 뭉쳐 있으면 사구체. 주머니로 싸고 있으면 봉원 주머니. 세뇨관은 봉원 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 자, 오줌이 내부에서 모이는 곳 콩팥 깔때기. 자, 사구체에서 봉원 주머니로 일어나는 것 여과. 세뇨관에서 모세관으로 일어나는 것 제흡수. 자, 세뇨관으로 다시 모세관에서 가는 것 분비. 자, 다음은 노폐물의 생성 배설 과정과 배설에 대한 내용이다. 일치하는 내용을 고루 비율을 쓰기로 하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이것만 생기니? 아니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도 생기겠지. 자,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날숨을 통해서 배설되고 물은 폐에서 날숨을 통해 배설되거나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 배설된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가 생기니 암모니아가 생기지.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바뀐 뒤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된다. 배설기관 중 콩팥은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고 방광은 생성된 오줌이 모이는 곳이다. 오줌관은 방광이 모인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이고 요도는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관이다. 반대요. 옳지 않은 내용? 기억님. 디귿. 이유. 자, 디귿. 지금. 단백질이 분해되면 강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자, 그리고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게 된다. 자, 오줌관은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아니고 요도지. 미음. 자,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관이고 요도는 방광에 모인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해. 디귿도 틀린데, 그치? 디귿도 디귿도 아래 틀렸구나. 기억이 약간 애매한데. 디귿이랑 미음이 틀린 거지. 기억도 애매하지. 반드시 생기는 건 물과 이산화탄소 맞는데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여기선 디귿과 미음만 제시하고 있어. 이 다음은 콩팥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고 그 이유를 써보자. 콩팥은 바깥쪽으로부터 콩팥 껍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로 구분된다. 네프론은 콩팥 껍질과 콩팥 깔때기가 있고 콩팥 속질에서 생성된 오줌이 모이게 된다. 네프론은 콩팥 하나에 약 100만 개가 들어있으며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고 봉원주머니, 사구체에 둘러싸이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이고 세뇨관은 봉원주머니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이며 콩팥동맥으로 둘러싸있다. 모세혈관. 콩팥동맥은 노폐물이 걸리는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콩팥동맥보다 요소의 농도가 낮다. 첫 번째 옳지 않은 것 미음. 자, 네프론은 겉질 속질에 모여 있고 속질에서 생긴 오줌이 모인다 그랬는데 이거는 콩팥 깔때기에 모이는 거지. 자, 네프론은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모이고 콩팥 깔때기에서 네프론에서 생성된 오줌이 모이게 된다. 콩팥 깔때기. 자, 두 번째 옳지 않은 건 리을이야. 자, 세뇨관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지. 자, 정맥이 아니고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3. 다음은 오줌의 생성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내용으로 고르고 그 이유를 쓰자. 콩팥동맥에서 콩팥동맥으로 들어온 혈액 중에 물, 포도당, 무기염, 단백질, 요소 등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봉원주머니로 여과되어진다.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면서 몸에 필요한 물질이 모세혈관에 재흡수된다. 포도당, 아미노산 등은 전부 재흡수되어 버리고 물, 무기염은 대부분 재흡수되어진다.
여과되지 않은 혈액 속의 노폐물은 세뇨관에서 모슬관으로 분비가 된다. 따라서 오줌에는 물, 요소, 무기오미가 들어있고 요소는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 자, 첫 번째 옳지 않은 내용은 기억인데, 자, 누구? 단백질은 자 통과할 수가 없지. 자, 두 번째 옳지 않은 것은 니을인데, 자, 니을인데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일어나고 있지. 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일어난다. 자,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 속에 자, 혈액 속의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거지. 자, 시간 순으로 나열해보자. 자, 사고체에서 공원 주머니로 물질이 여과된다. 여과 과정이지. 방광에 모인 오줌이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가장 나중이 되겠지. 콩팥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온다. 아, 이게 가장 처음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사고체에서 공원 주머니로 여과되어지고, 자, 여과되진 아이는 제흡사 분비가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바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이 분비된 녀석들은 자, 오줌이 콩팥 깔때기로 모여야 되겠지. 라가 돼버릴 거고, 자, 모인 녀석들이 오줌관을 따라 방광으로 가서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해서 다, 가, 바, 라, 마, 나 순서대로 살펴보면 되겠고, 아까봐. 다, 가, 바, 라, 마, 나. 남아요. 많아! 공부 하나 많아야. 네? 자, 그 뒤쪽은 다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스텝 2. 아 이거는 딱히 배울 게 없네요. 스텝 2. 잠깐만. 저 하늘 갔다 올게요. 저도 동물과 구조적 유기작용, 이거는 할까 말까? 안 해요. 저 시험에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여태까지 했던 거니까. 아, 근데 이거는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 확인해야 되겠다. 자세히 좀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좀만 참아.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순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생물의 기본 단계는, 이거는 과학고 문제로도 많이 이용해. 2단계 면접에서. 자, 기본적인 I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기본적인 I고, 자, 먼저 세포가 있어. 세포는 생명을 구성하는 구조상 기능상의 기본 단위야. 자, 이 세포가 되고 세포들이 모여서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얘를 조직이라고 불러. 자, 조직들도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같은 역할을 수행해. 그럼 얘는 뭐가 돼? 기관이 되어버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객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달라. 자,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형성해.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형성해. 이 기관이 모여서 객체가 되고, 반면에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고, 비슷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해. 기관계를 형성하고 기관계들이 모여서 객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순서 단계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생물의 구성 단계라고 불러. 오케이? 생물의 구성 단계라고 부르는데, 자, 책을 한번 보자. 동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 세포,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상피세포, 근육세포, 척혈구 등이 있다. 동물세포에서. 조직,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갖는 세포들의 모임이다. 상피조직, 근육조직, 혈액 등이 있다. 기관, 기관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는 단계인데, 심장, 위, 폐, 간, 소장, 콩팥과 같은 단위 기관들이야. 이 기관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는데,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개체, 기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독립된 생명체이다. 사람, 고양이, 개, 돼지.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식물, 유기적인 구성 단계, 세포,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지, 표피세포, 유세포, 자, 물관세포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유세포는 해면 조직 등을 형성하는 그런 세포들이 유세포가 돼. 자, 조직,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지닌 세포들의 모임이다. 표피 조직, 해면 조직,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 이런 것들이 있다. 조직계, 여러 조직이 모여서 통합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이런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고, 기관, 이런 여러 조직계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단계인데, 뿌리, 줄기, 잎, 꽃, 그래서 얘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과 관계된 아이들이 영양기관, 꽃, 열매는 생식기관이라고 이야기한다. 개체, 기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독립된 생물체를 개체라고 한다. 나무, 풀, 토끼풀, 선인장,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복숭아 먹고 싶다. 자, 이런 작용을 한다. 자, 세포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살펴보자. 자, 동물 구조를 한번 동물 위주로 살펴보죠. 소화계. 자, 먼저 양분을 흡수하는 단계지. 음식물을 통해서 음식물 속에 영양분을 소화하여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똥으로 버리는 거지. 그리고 영양소를 순환기관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지? 그래서 호흡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를 일단은 흡수했어. 자, 호흡은 우리 세포 내 호흡을 어떻게 얘기하지? 가장 대표적인 세포 내 호흡으로 포도당을 영양소로 흔히 얘기해. 영양소 더하기 산소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흡을 뭐라고 하지? 세포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세포 내호흡이라고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 자, 이번에는 재료가 되는 산소를 갖고 와야 되겠지.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를 가지고 옵니다. 산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준다. 역시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시켜주죠.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포호흡의 장소가 어디야? 모든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지. 세포 내 소기관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자, 조직세포로 영양소와 산소를 보내줍니다. 자,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유지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세포호흡은 영양소 더하기 산소가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과정이다. 이때 발생한 노폐물, 특히 단백질 소화와 관계된 노폐물을 갖다 버려야 되겠지. 어디를 통해서? 배설계를 통해서. 자, 콩팥에서 혈액 속으로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들어 배설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아마 상쌤하고 오늘 선생님 한 전체 내용들이 이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묻고 있는 문제일 거야. 오케이? 괜찮아, 시험 안 봐. 진짜요? 자, 그러면 자, 스텝 2하고 3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자, 동물과 식물 구성 단계, 동물, 기관계, 개체. 식물, 조직계, 기관, 개체. 조직계, 기관, 개체. 자, 세포, 영양소, 에너지. 선생님 저거를 영양소, 에너지. 과정, 영양소 더하기 산소가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가 되는 과정. 네, 잠시만요.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와 반응이 분해되면서 에너지. 자, 첫 번째 소화계. 네? 소화계. 두 번째 호흡계. 세 번째 순환계. 조직세포 배설계. 순환계에서
소화기에서 흡수한 영양소, 호흡기에서 흡수한 산소, 조직에서 발생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호흡기와 배설기로 운반. 조직세포, 세포호흡, 에너지. 스텝 3. 순서 D, A, E, B, C. D A B E C요. D, A, E, B, C. D A E B C. 그리고 이번에 조직, 세포. 이번에 기관계, 기관. 3번에 개체, 유기적. 4번에 세포, 생물. 5번에 기관, 조직. 3번에 비기관계. 4번에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이 나옵니다. 조직들이 모여서 형성되죠. 자, 2번에 A 소화계, B 호흡계. A 소화계, B 호흡계. C 배설계, D 순환계. 그럼 E는 뭐야? 조직세포. 아, 자, 1번에 영양소, 대변. 똥이라고 쓰면 틀리나 봐요. 2번에 산소, 이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정민이 너무 고지식이야. O2, CO2 써도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갔어도 돼요. 이름이 너는 다 써. 되는 거지. 후보였네요 지금까지. 3번에 오줌, 노폐물. 오줌, 노폐물. 4번에 운반. 3번에 1번에 세포호흡. 2번에 영양소, 에너지. 4번에 세포호흡, 에너지, 생명활동. 5번에 소화계, 순환계, 세포호흡. 소화기 순환기요. 네, 소화계, 순환계, 세포호흡. 2번에 호흡계, 순환계, 세포호흡. 3번에 순환계, 호흡계. 4번에 순환계,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스텝 4. 1번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5번 영양소, 물, 에너지. 6번에 배설계. 7번에 순환계. 8번에 소화계. 9번에 호흡계. 1번에 세포. 2번에 조직. 못 쓴 거 있으면 물어봐. 정말 많이 못 썼지? 다 썼어? 1번에 세포, 2번에 조직, 3번에 기관, 4번에 개체. 5번에 기관계, 6번에 조직계,
7번에 세포, 8번에 소화계, 9번에 순환계, 10번에 호흡계, 11번에 배설계. 내용 붙이기. 첫 번째는 기억이다. 기관계 위치가 바뀌었지? 네. 세포, 조직, 기반, 기관계, 개체. 이번에는 리을이다. 자, 동물은 기관계만 가질 수 있고 조직계는 식물이 갖는 특징이지. 그래서 기관계는 니은이요? 리을. 니을이요? 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미나리. 됐니? 2번. 다음은 세포 기관계의 통합적 내용을 일치하는 것. 1번의 디귿. 호흡기. 호흡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미음. 유기적으로. 그리고 얘는 문제도 없나? 얘는 문제도 없나 봐. 문제도 없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름이 없네요. 어? 뭐라고? 안 돼요. 다 끝났잖아. 어디가? 다 끝났죠. 앉아. 아, 저 너무 급해요. 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저기가? 끊겠습니다.